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아마 오늘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면 중간고사 범위는 다 커버하고도 남을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만 일단 동영상을 선생님이 뜨고 앞타임만 좀 뜨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제 한두 개만 좀 정리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그래프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래프. 시험 범위는 대략적으로 보통 도함수 활용 1번만 넣는 선생님들도 있어. 그러니까 접선까지 평균값 정리까지만 넣는 선생님들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어. 왜냐면 기말이 그럼 부담스러우니까 그 증가감소, 극대극소 요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그래프거든. 거기서 딱 끊기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수업을 좀 열심히 하고 이제 우리가 이따 두 번째 시간에는 마프를 좀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원래 시험 기간이 아니고 원래 정상적인 수업 기간이고,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 중간고사 대비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그때 선생님이 너네하고 같이 수업을 하려고 마더텅을 다 다운을 받아놨어. 선생님이 이제 거기 사이트, 선생님 사이트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공짜로 다운을 받았거든. 너희들은 학교에서 책을 주니? 그냥 각자 사서. 그럼 샀니? 네. 너도? 아니, 안 샀다고 하면 선생님이 답안 체크 안 돼 있는 거 복사해 줘도 되는데 이미 샀으니까, 또 시험 기간이니까 사는 게 좋지. 자, 한번 해보자. 111쪽 잠깐 훑어보자. 자, 111쪽.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극값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를 이제 미분치면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이게 3차 함수의 도함수야. 그럼 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알파, 베타.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돼서,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 자리를 우리는 극대. 그러니까 x 이퀄 알파에서 극대를 가져. 그러고 f 알파가 극대 값이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여기는 극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자, 얘를 우리가 요게 x축이니까 근이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따지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3차 함수가 이렇게 돼야 극대극소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외워주고, 좀 이따 선생님이 그래프 할 때 완벽하게 3차 함수 그래프를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줄 거야. 지금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도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 그다음 또 하나 좀 길게 할까?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이런 애들이 지금 도함수란 말이야. 이게 프라임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뿔, 0, 뿔 이런 거지. 물론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면 알파, 0이지. y값이 0이란 얘기야. 그럼 얘는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잠깐 쉬었어. 0이 된 거야. 다시 플러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형태야. 얘는 이제 극값을 가질 수가 없어. 얘는 그냥 머뭇거림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 도함수잖아. 그럼 도함수에서 이 지점이, 이 꼭지점이 변곡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 꼭지점이 요 가운데겠지. 여기. 그러니까 얘를 x 이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 이게 이제 좀 이따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요게 저번에도 선생님 설명해 준 것 같아. 변곡점이야. 여기서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고, 얘는 거기가 0이니까 내가 위로 볼록으로 가다가 이렇게 잠깐 머뭇거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가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그 지점 자체가 또 양수야.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점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요 지점이 이렇게 양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위로 볼록이고 요게 아래로 볼록인 거야. 이게 위로 볼록, 요게 아래로 볼록. 여기가 변곡점인 거야. 근데 변곡점이 얘는 누웠어. 왜? 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근데 얘는 플러스야. 가장 작은 얘가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뭐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갖는 거니까 얘처럼 누우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된 거야. 뭐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어. 둘 다 공통점은 극값을 안 가져. 극값이라는 거는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지. 미분 가능할 때는
그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 뭐 하면 돼? 그냥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쳐. 그 다음에 자, 미분을 친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알아봐. 그럼 부호 변화의 기준이 뭐겠어? 당연히 0이잖아.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0인 지점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증감표를 가지고 옆에 만들어준 거야. 이런 것도 너희들이 하면 되고. 자, 넘겨보자. 4차 함수. 자, 4차 함수에서 극값을 구해라. 그럼 이제 3차 함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3차 함수는 미분을 쳐주면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요 2차 함수의 부호 변화,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부호가 바뀌잖아. 뿔, 마, 뿔, 마, 뿔, 마 이렇게 반대로. 얘는 양수일 때, 이제 음수일 때는 도함수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최고차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때는 마, 뿔, 마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얘 정반대로. 여기가 극소가 되고 얘가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판별식 0보다 크면 저렇게 극값을 갖는 거고 판별식 0보다 같거나 작으면 극값을 안 갖는다. 이렇게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4차 함수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자, 우리가 이 fx가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이렇게 하면서 얘가 양수라고 해볼게. 자, 최고차가 양수야. 그럼 이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여기 2차 함수일 때 요 a 값이 양수면 당연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이렇게 되고 a 값이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모양이야. 자, 4차 함수인데 위에서 내려와. 그럼 얘가 모양을 선생님 몇 개만 잡아볼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물론 이런 애들은 세 가지 모양이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둘이 완전히 이렇게 정대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다 같은 그래프인데 이제 어느 경우 뭐가 좀 차이 나는지만 쌤한테 좀 이따 배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케이스가 자 하나 그냥 아무거나 그려볼게.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쉬려고 했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저기서 내려오다가 잠깐 이렇게 쉬려고 하다가 또 내려가서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 얘의 반대가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와서, 가서, 자, 이렇게 쉬려고 했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0. 얘의 반대 모양. 요런 형태가 있어. 그리고 이제 얘네 두 개를 제외하면 그냥 내려왔다가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요렇게. 그럼 여기 그림에서 특징. 반드시 극소값을 갖지. 맞지? 그러니까 최고차가 양수면 얘는 물론 극소를 이렇게 두 개 가졌어. 근데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를 갖는단 말이야. 얘도 하나를 갖는다고. 그럼 얘들 차이는 얘네들을 미분치면 3차란 말이야. 그럼 3차는 자 부호 변화가 나오려면 요 x축과 만나야 되는 거지. 근이지? 자, 요게 기본적으로 요런 형태가 하나 있지.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가다가 하나는 접하고 내려와서 갈 수도 있어. 이건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여기를 뚫고 가서 내려와서 접하고 갈 수도 있어. 같은 종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하나는 지났는데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좀 이따 선생님이 그래프를 완전히 정리해 준다고. 니들 그래프가 정리가 잘 돼야 돼. 꼼꼼하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3차, 4차의 어려운 문제를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래프 케이스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야 그 그래프를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들은. 자, 얘네들이 다 도함수야. 얘네들이 얘의 도함수들이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야. 여기 마, 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다시 극소야. 그러니까 얘는 극소가 하나, 두 개인 거야. 이렇게 극소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여기가 만데 0이 됐어. 여기 접한다는 거지, 중근. 근데 다시 또 마야. 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감소하다, 머뭇거리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야. 그러다가, 플러스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바로 극소가 되는 거지. 여기는 부호 변화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머뭇거리는 거야. 똑같은 거지.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야. 아, 여기가 극소야. 근데 여기서 잠깐 0이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부호 변화가 생기는데 다시 올라간 거야. 얘도 여기서 부호 변화가 안 생겼어. 뿔뿔이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어. 지금 얘네들이, 이쪽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요 그래프야. 얘 아니면 얘인 거야. 그러니까 내려와서 극소를 가졌는데 가다가 이렇게 쉬려고 하다가 다시 가는 형태야. 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쉬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턴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여기가 뿔. 얘 극소 하나 갖는다고. 근데 여기서 허근을 가지니까, 보통 얘가 지금 도함수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만약에 좀 정밀하게 그리면 얘도 이렇게 극소, 극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좀 이따 선생님 다 정리해 줄게. 그러면 여기가 가장 낮은데 요 지점이 얘가 이렇게 여기서 증가하다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요런 느낌인데 약간 볼륨을 주는 건데 얘처럼 완전 이렇게 쉬는 요런 구간이 아니라 살짝만 볼륨을 주는 형태야.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요 공통점이 뭐야? 4차 함수에서 최고차 개수가 양수면 반드시 극소값은 무조건 가져. 맞잖아. 봐봐, 잘 봐. 이 여러 종류의 그림을 다 관찰해보면 얘도 그렇고 얘 다 극소를 갖는단 말이야. 누가 특이한 거야? 얘가 특이한 거야. 여기 뭘 가져? 극대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소를 갖는데 얘가 극대를 갖는단 말이야. 극대를. 제가 특이한 거라고. 그럼 얘가 부호 변화가 여기서 자 이렇게 감소하다가 턴했지? 자 증가하다가 턴했지? 또 감소하다 턴했잖아. 부호 변화가 이렇게 계속 있단 말이야. 바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야. 그럼 얘를 외우는 거지. 아,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근을 다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근데 얘네들은 중근, 실근, 혹은 한 실근, 두 허근 이런 애들이야. 다시 요약해볼까? 여기 있는 애들은 뭘 갖는다고? 중근, 한 실근 요런 구조라고. 그 다음 얘는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야. 허근 두 개. 얘는 우리 보통 이거 이중근이라고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중근하고 실근 갖는 거고, 얘는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런 구조란 말이야. 얘네들은 뭐야? 극대값을 안 갖는다고. 극소값만 갖는 거야. 그럼 얘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반드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얘를 외우는 거야. 아, 얘는 당연히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걸 나눠서 외워? No. 만약에 극대값을 갖지 않으려면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극대값을 가질 때를 구하는 게 편해. 그래서 뭐 한다? 저 집합을 우리가 x라고 하면 저 x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이렇게 극대값을 갖는 경우, 즉 극소, 극대, 극소를 갖는 경우를 구한다. 얘는 뭐야?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럼 갖지 않는 경우는 케이스가 나눠지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차라리 얘를 구하란 말이야. 만약에 얘가 뭐 이런 범위가 나왔다고 쳐보자. 만약에 0보다 작어 또는 자 0보다 크고 뭐 예를 들어 4보다 이런 식의 답이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극대값을 안 가질 때는 뭐겠어? 자, 여기하고 여집합이 0이 보이네, 0. 그지? 0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x는 4보다 같거나 크다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얘를 구해서 얘의 여집합을 구하면 된다고. 물론 얘를 내가 무식하게 풀 수도 있어야 돼. 그런데 실전에서는 얘를 푸는 것보다 저렇게 여집합으로 가는 거야. 자, 요약. 4차 함수는 최고차가 양수면 반드시 극소값을 가져. 극대값을 갖는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야. 완벽한 그림 이런 애들. 극대, 극소, 극대. 얘는 어떤 거다? 부호 변화가 3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얘를 암기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4차 함수의 극값을 구해래. 그러면 얘를 일단 도함수를 구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0이 나오는 값을 찾아.
그럼 거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중근하고 실근을 갖네. 그 중근하고 실근을 가지면, 자, 선생님이 거기 한번 써 있는 것만 잠깐 보여줄게. 첫 번째 거의 도함수가, 첫 번째 거 도함수가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왔어. 얘가 4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인수분 해준 거야.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고. 자, 얘가 도함수야. 그럼 이게 중근하고 한실근이잖아.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해야 돼? 이렇게. 자, 얘가 지금 짝수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 체크해.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거 체크해. 2 이렇게 체크했어. 그러면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 얘를 먼저 중근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럼 최고차가 양수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오는 거. 그러면서 여기를 접하는 거지. 이렇게. 접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올려준 동영상에서 얘네들의 비율이 주어졌던 거야. 요 비율이 니네 이번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에서 계산 과정 이만큼 되는 걸 이만큼으로 압축시켜주는 내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 걸로 다 만들어야 돼. 내가 오기 전에 이 책을 다 마풀 시너지를 훑어봤다니까. 얘네는 친절하게 그런 유형을 다 나눠놨어. 그럼 니네가 풀다 보면 여기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 나오는데 그걸 해설 보고 풀 거 아니야. 해설 보고 푸는데 선생님은 그냥 해설 안 본다고 몇 대면 그냥 바로 답을 얘기해 준단 말이야.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지금하고 상관이 없어. 여기 봐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럼 얘하고, 자, 여기하고, 여기 변곡점이 있고, 이렇게 끊어주고 하면 요게 1대 1대 1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 극소 지점이 궁금해. 그러면,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 딱 3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이 값이 궁금하면, 얘를 미분쳐서 어디가 극소인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나온다고. 이게 지난 시간에 알려준 내용이야. 물론 지금은 요 내용이 아니야. 지금은 그냥 얘가 그림이 이렇게 중근, 한실근,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근데 뭐 해야 돼? 얘가 플라임이라고. 이 플라임이 나오면 반드시 옆에다 써야 돼. 뭐 써야 돼? 양음표기. 얘는 양음표기를 해준다. 도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양음표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 양음표기를 한다고. 그럼 여기서 부호 변화가 안 나와. 여기서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맞뿌리니까 선생님 왼쪽 거 외우랬지. 왼쪽 거 작다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극소 지점이야. 즉 x = 2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그래프 그리면 자 이게 마이너스잖아. 감소하면서 내려오다가 잠깐 멈추려고 했는데 내려가고 이렇게 터는 거라고. 여기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 0인 지점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지점이 어디야? 이 지점이 바로 2라고. 그래서 여기는 바로 2,F2가 되는 거지. 궁금하면 찾으면 되는 거지. 요 F2를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고, X가 2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요거. 그래서 지금은 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4차 함수는. 그러니까 4차 함수는 다시 한번 극소, 극대, 극소 이걸 다 갖는 거가 특이한 거야. 걔네들은 도함수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도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단 말이야. 어떻게?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니들이 인수분해 해야 돼. 조립제법. 인수정리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호 변화. 여기에 뭐야? 뿔. 그래서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찾는 거라고. 요게 특이한 거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 값이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밑에 2번은 많은 거야. 많은 거. 인수분해해서 찾아야 돼. 너희들이 하고. 자, 113쪽. 자, 이거는 이제 푸는 요령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15번. 3차 함수인데 x =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가져. 밑줄 딱 쳐봐. x = 2에서 극소값이야. 몇 개 알려준 거야? 써보자. 여기 봐. x =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가져. 자, 요 문장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몇 개야? 수연아. 요 놈에서 얘가 나오면 몇 개 뽑아먹어야 돼? 자, 2에서 극소값을 가져? 그럼 당연히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겠네? 그러니까 F'2가 0이라는 걸 하나 준 거야. 그리고
그거에 극소 값을 줬으니까 함수 값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F2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할 줄 알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 그럼 거기서 준 힌트가 두 개. 그러니까 바로 그냥 편하게 잔머리 쓸 거 없어. 아, 이거를 선생님이 좀 더 편하게 식 세우는 거 있다고 했는 아니야. 그냥 얘는 그냥 바로 하면 돼. 왜냐면 접선이 길게 0인 거니까 뭐 굳이 식을 더 어렵게 세울 필요가 없어. 자, 힌트 두 개, 미지수 두 개 바로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 2번. 자, 3차 함수인데 얘가 최고차항이 양수야. 미지수를 봤더니 3개야. 자, 한번 정리해보자. 첫 번째 x 이퀄 1과 3에서 요 fx가 지금 15번에 2번을 설명하고 있어. 푸는 요령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x 세제곱이야. 그 다음 ax 제곱, bx, c 이렇게 미지수가 3개야. 그럼 첫 번째 x 이퀄 1과 x 이퀄 3에서 얘가 뭘 가져? 극값을 갖는데. 극값을. 그럼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몇 개 준 거야? 교환아, 이거 힌트 몇 개? 1하고 3에서 극값을 가져요 이렇게 준 거야. 뭐야? 극값을 가지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져. 그럼 반드시 얘의 도함수가 0이라니까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하다가 좀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지? 막 넘기지 마. 또 집에 가서 엄청나게 시간 들여서 공부할 것도 없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물어봐. 알았지? 그래서 내가 1에서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미분을 쳤을 때 얘의 두 근이, 즉 도함수의 두 근이 1하고 3이라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최고차가 양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뿔 이렇게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말하면 얘가 뭐야?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요걸 알려준 거다. 무슨 얘기냐? f 프라임 x 이꼴 0의 두 근이 바로 뭐다? 2라고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거 두 개. 그럼 얘 미분 쳐가지고 미분 치면 얘가 날아가잖아. 맞지? 상수니까 얘 미분 치면 날아간다고? 그럼 미분 치면 프라임 x가 3x 제곱 2ax 이렇게 되고 여기 b란 말이야. 얘 두 근이 2라고 3이라고. 그럼 a값, b값을 뭘로 찾아? 근거계수의 관계로 찾아야지. 그게 제일 빠르잖아. 그래서 두 근의 합이 3분의 마이너스 2a이고 두 근의 곱이 3분의 b란 말이야. 그럼 a값, b값이 구해진단 말이에요. 두 개. 그럼 이제 요 놈 a값하고 b값이 구해졌으니까 이제 남은 하나가 c잖아.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얘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야. 자, 얘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 자, 극소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두 개 중에 어디였어? 맞불 이거잖아. 맞불 바로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F3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준 거야. 요거 집어넣으면 C값 나오겠지. 그냥 순리대로 그냥 가는 거야. 됐지? 자, 3차 함수 미분 친 게 도함수 2차 함수란 말이야. 얘가 1하고 3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 지점을 준 거야. 부호 변화 지점. 그게 바로 도함수의 근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자. 여기서 지금 밑에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준 거. 자,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 얘들아, 소연아,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를 구하는 공식.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하네. 많이 안 하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를 그때그때마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흡수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니들이 공부를 따로 한다는 얘기야,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대부분 답지 보고 공부하게 돼 있어. 답지 보고 공부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못 풀어. 대수하고 달라. 여기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레벨 높은 문제들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정리해 주는 것들은 빨리빨리 흡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스타일이면 안 돼. 오늘 전에 물어봤던 걸 모르는데
내가 한참 지나면 그게 자기 거가 되어 있어. 뭐한 일주일, 2주일.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따로 숙제를 안 내주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걸 해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다 존재하는 3차 함수에서만 써먹는 거야. 그럼 3차 함수가 80% 나와. 4차 함수 20% 나오고. 그 3차 함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디에서? 수능에서. 학교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서 4차 함수 그렇게 많이 안 내. 계산 오래 걸려가지고. 자, 봐봐. 이게 극대고 얘가 극소야. 그럼 요 차, 요 차. 이거란 말이에요, 요 차. 이 차는 내가 적분까지 공부하면 이 공식을 되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일단 적분 파트 우리가 기말이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이 공식을 외워두라고. 엄청나게 쓰여. 그럼 내가 두 가지 버전을 알려줬는데 그냥 너희들이 헷갈리니까 최종 버전만 알려줄게. 자, 이 지점이 예를 들어서 알파고 이 지점이 베타야. 그럼 얘가 뭐야? 도함수를 구하면 이거잖아. 이게 알파고 베타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얼마만큼 떨어졌냐? 얼마만큼 변했냐? 바로 요 면적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적분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자, 얘는 요 길이 말하는 거야. 요 길이.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서부터 요 길이. 요거 차지? 알파와 베타의 차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를,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걸 몇 제곱해줘? 3제곱해 주는 거야. 그리고 뭐 이걸 자 2로 나누고 여기다 뭐 써? 최고차항 계수를 쓰면 돼. 최고차항 계수가 A면 근데 이게 지금 차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써줘야 돼. 이렇게.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면 요 A가 뭐다? 최고차항 계수야. 최고차항 계수. 요 공식은 알아둬서 손해볼 게 없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특히 뭐 극대극소의 차야.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차를 얘들아 봐봐. 요 차를 잘 봐. 요 차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0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 차가 20이면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은 그잖아. 그대로 넣어주면 지금 요 차가 20이래 이렇게. 그럼 얘가 1이래.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뭐야? 40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40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세제곱근인데 선생님이 안 떨어지는 거 줘서 그렇지. 이거 떨어지는 거 절묘하게 뭐 27이라든지 그제? 그런 거 주면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되게 많이 써먹어. 무조건 외워라. 원본은 뭐야? 두 가지잖아. 그래서 원본은 얘를 미분친 걸 가지고 하니까 여기 만약 미분친 계수가 들어가면 그때는 여기가 6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약분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는 반드시 외우라고. 물론 여기 시험 보면 안 들어가도 외워줘야 돼. 어차피 기말고사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지운다. 그래서 요 내용 알면 그 밑에 문제들은 풀려. 113쪽에 확인 체크. 자, 114 봐봐. 114. 자, 선생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그래프는 빨리 명찰을 뭘 잡고 있는지를 빨리 체크해야 돼. 거기 지금 얘는 fx가 아니라 뭐야? 플라임이야, 플라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찍고 내려와서 자,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서 찍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뭐 이런 느낌이야. 자,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느낌 봐봐. Y축을 신경도 안 쓴다고. 도함수가 나오면 Y축까지 신경을 쓰잖아. 그럼 적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뭐라고? 도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막 이런데 Y좌표도 주고 막 그럼 이런 것들은 거의 적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 그럼 미분 파트에서는 Y값이 필요가 없어. 그럼 뭐만 하면 돼? 양음표기만 하면 됐어요. 여기가 양. 여기서 부호 변화가 생긴 데만 체크하면 돼. 바로 여기지, 여기. 맞불이니까 극소. 자, 안 생겼어? 뿔만 해. 여기 생기네, 그지? 여기 극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체크만 하면 답 나온다. 그래서 문제에서 극대값을 갖는 x, 극소값을 갖는 x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지. 거기 옆에 227번 이런 거 봐봐. 227번. 거기도 지금 보니까 뭐 극대, 극소 차 나오잖아. 공식 같은 거 쓰면 되게 좋다고. 엄청나게 쓰이는 공식이야. 외워. 232쪽 볼래? 아, 232번. 232번. 232쪽이 아니라 232번. 그 232번 잠깐 별표 쳐봐. 그 문제 지금 얘의 그래프 위의 점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소연아, 미지수 몇 개야? 3개야.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만약에 좀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 극대극소 배운 내용을 충실하게 쓴다고 하면은 미지수가 3개니까 조건 3개를 만들겠지. 근데 조건 3개가 충분히 주어졌어. 그게 바로 첫 번째 풀이법이야. 자, 써볼게. 자, 선생님 문제는 안 쓸 거야. 자, 어디냐면 애들도 좀 봐야 되니까 232번이야. 116쪽에 232번. 자, 얘는 문제 안 쓸게. 자, 1,f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야. 그러면 내가 1,f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6x-1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겠지. 그러면 내가 얘는 이거잖아. y 빼기 f1은 f'1 x 빼기 1 하면 나온다고. 그럼 진짜 얘를 이렇게 해서 구하겠지. 애들이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해서 둘이 같아요 해서 개수 비교하면 여기서 미지수 값이 몇 개 나오겠지. 요게 첫 번째야. 그럼 아마 2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져.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져. 아,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요렇게 여기 비교하면 한 2개쯤 단서가 나올 것 같고 요 놈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나쁘진 않아. 그런데 선생님이 더 확실하게 알려준 버전도 하나 있잖아. 자, 두 번째 버전은 뭐지? 1,f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너야? 그러면은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지.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인 거잖아. 여기가 바로 1,f1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빼기 함수 뭐야? 얘가 fx고 얘가 gx면 fx하고 gx를 빼면 바로 여기 중근 한실근이니까 얘는 x-1의 제곱이라는 중근을 가질 거고 나머지 한근은 모르니까 k라고 써주면 될 거 아니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걱정 없이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런데 이쪽으로 누가 넘어와? 대상이 넘어온다는 거지. 요 대상 gx가 접선. 근데 그 접선을 주었네 친절하게. 바로 6x- 이렇게 나오는 거지. 조금 붙여서 써볼까? 이렇게 나온다고. 요게 지금 232번. 이렇게. 미지수 하나. 뭐 있어? 저기 있네. f'-1이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미분 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다 하면 요 k값이 당연히 나오겠지. 그래서 요 k값을 이렇게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만 이용하면 되는 거지. 요 풀이법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 자, 됐어. 자, 이제 118. 자, 문제를 저번에 물론 너네 타임에서 문제를 훑어줄 필요는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훑어주길 잘한 것 같아. 근데 왜 필요 없다고 했냐면 이제 너희들 이런 거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이들이 수업을 안 했잖아. 너희들은 월요일 날이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번 토요일만 빠지고 휴가 때 선생님들 방학 때. 그래서 오늘 거 그냥 따서 올려놔야 돼. 애들하고 같이 보라고. 그래서 좀 한 거야. 자, 118. 자, 이제부터 그래프 봐봐. 내가 이제 그래프를 여기다 이제 그릴 건데 선생님이 이제 변곡점도 이제 강조할 거야. 이제부터 변곡점을 내가 너희들한테 충분히 많이 말을 했어.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변곡점을
선생님 미분 2번 치는 걸로 툭툭 치면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못 따라오면 오리지널 해법만 들어야 돼. 오리지널 해법은 길어. 그러니까 빨리 따라와 봐. 자, 3차 함수 그래프는 세 종류가 있어. 보통 내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하면 애들이 다 배우고 나면 아니던데? 그럼 얘는 뭐하고 헷갈리는 거냐면 그래프하고 방정식하고, 즉 3차 함수 그래프와 3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내가 같이 설명해 줄게. 봐봐. 내가 지금 3차 함수가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잖아. 여기가 변곡점이랬어. 그럼 얘를 미분을 치잖아. 밑에 바로 쳐볼게. 그러면 자, 요 지점이 극대니까 이게 알파라고 하고, 요 지점이 극소니까 이걸 베타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야. 변곡점. 이게 변곡점이 제일 가운데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얘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가장 작아.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걸 잘 봐. 이제 매치를 잘 시켜야 돼. 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얘가 F 플라임 X야. 잘 봐. 얘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봐. 증가. 근데 얘네가 내려오면서 이 플러스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지? 잘 들어, 빨리. 플러스 값이 줄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증가는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 이런 얘기야.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가팔랐어. 여쯤에 오면 좀 완만해져. 이쯤에 오면 더 완만해져. 그럼 여기 딱 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값이, 자, y 값이 기울기 값이야. 요 값이 기울기 값이잖아. 다시 한번. 이런 애를 주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 값. 기울기의 값. 두 번째는 얘가 뭐야? 얘의 부호를 알려주면 그때는 이게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요 두 개를 무조건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을 때는 요거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 얘를 하라는 거야. 잘 접목을 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플러스야. 그럼 증가 상태라는 거야. 도함수가 마이너스야. 감소 상태라는 거야. 그 점에서. 그럼 얘가 플러스인데 이렇게 점점 내려오잖아. 무슨 얘기야? 기울기가 양수인데 점점 작아져요. 완만해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다가 이 점에 딱 오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서 이로 떨어지는 순간 음수로 바뀌어.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뀐다.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해? 여기 봐. 이 지점에 오면 최소 기울기 값을 갖는다. 이 최소 기울기 값을 갖는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해. 그럼 얘는, 자, 얘가 지금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를 원함수라고 생각해봐. 원함수. 그럼 여기가 또 뭐야? 여기가 또 극소지? 그럼 얘를 미분치면 뭐가 될까? 0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무슨 상태야? 감수 상태지. 그럼 도함수가 음수겠지. 바로 얘를 그대로 미분치면, 자, 이 지점이 0인 거야. 그리고 얘가 감소니까, 그리고 얘가 2차잖아. 그럼 미분치면 1차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2'X 그래프야. 누구의? 요 가운데 거에. 그러면 얘가 fx면, 자, 얘를 우리는 원함수라고 해. 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해.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야. 근데 얘와 얘가 다시 원함수가 되고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둘이. 그런데 얘와 얘는 당연히 원함수와 도함수 미분 2번 친 걸 쟤를 우리는 이계도함수라고 해. 니들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특히 근데 지금 수연이는 계열이 지금 인문계를 선택했다. 문과를. 교원이는 이과고. 교원이는 빼도 박도 못 온다고 이거를 미적 2 가서. 근데 이걸 갖다 같이 섞어서 써줘야 돼. 이때 정말 효율적인 거야. 즉 미적 1을 할 때 미적 2를 갖다 써가지고 푸는 게 엄청난 효율이 있어. 누가 가르치는 사람 욕할 수도 있어, 선생님을. 근데 한 80%는 이렇게 가르칠걸? 내가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쳤거든. 미적 2, 그러니까 우리 때는 수2, 수완이야. 수완의 미적, 니네로 따지면 미적 1이 있었고 수2에 미적 2가 있어. 그러니까 수2에 있는 내용을 막 갖다 써줘야 돼. 왜? 얘는 그 미적 2에 가면 이렇게 유치한 걸 안 써. 훨씬 더 차원이 어려운 함수를 갖다 놓고 쓴다고. 근데 얘가 지금 다항함수잖아. 이 다항함수는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다항함수 3차 함수 문제는 뭐를? 변곡점을 자기 걸로 만들면 하이 레벨의 문제들이 되게 수월해져.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으라고.
봐봐. 자, 얘하고 얘가 도함수인데 이때 이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야. 변곡점. 얘가 바로 여기야. 최소 기울기. 그럼 얘가 다시 미분을 쳤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바로 여기야. 여기라고. 이 지점이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자, 이거 봐. 감소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봐, 여기 감소하지? 마이너스야. 여기서 0을 찍었지? 증가하잖아. 플러스야, 이렇게. 그래서 미분을 2번 쳤더니 어느 지점? 0. 여기가 바로 요 변곡점이라고. 그럼 얘가 누구겠어? 바로 얘와 얘의 가운데겠지. 그럼 뭐라고 써주면 돼? 바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지점인 거야, 여기가. 선생님 여기서 추가적인 얘기는 안 할게. 왜냐면 얘한테는 해당되고 너한테는 해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얘의 도함수가 얘고 얘의 도함수가 얘. 그래서 얘가 바로 최소 기울기 여기야. 그럼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찾아야 돼? 만약에 내가 도함수 변곡점에 뭐 기울기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분 쳐서 2차 함수 만들고 최소값 구하면 되지.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애는 어떻게 하겠어? 이 자식 미분 한 번 더 치겠지? 얘를 미분 한 번 더 칠 거 아니야? 자, 얘 미분 치면 얘가 3차니까 2차가 나올 거 아니야? 얘를 미분 한 번 더 쳐가지고 0 되는데 찾으면 변곡점이라고. 미분 2번 쳐서 0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라고. 미분 한 번 쳤을 때는 여기라고, 여기 최소 기울기. 여기가 뭐라고? 극소잖아, 극소. 그러니까 얘를 미분 한 번 더 치면 얘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요 세트. 그런데, 자, 이런 애가 있다고. 만약에 얘의 도함수를 구했는데, 자, 함수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추려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있어. 그럼 얘를 내가 미분치면, 얘가 지금 fx 3차야? 얘를 미분치면 잘 봐. 이 지점이 알파라고 했을 때, 바로 얘의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증가하네. 근데 증가하는데 어떻게 돼? 이 내려오지, 이쪽으로. 무슨 얘기야? 기울기 값이 작아진다. 이거 봐. 여기 경사가 심했다가 점점 가서 이거 완만해지려 한다고. 그러다가 이 순간 왔을 때 딱 멈추고 싶은 거야. 이게 뚫접이야, 여기가. 여기가 변곡점이거든. 여기야. 얘가 변곡점이라고, 여기가. 그런데 다시 플러스가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거야. 요거야. 됐지? 그러니까 얘의 0인 지점이지, 여기. 요 지점이 변곡점이야.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미분 쳤는데 얘의 기울기 값이 0인 지점이라고. 그래서 여기 접선이 이렇게 딱 수평선이 그어지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도함수를 딱 그려보면, 자, 여기가 변곡점쯤 되는데 얘의 이렇게 기울기가 딱 봐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 얘가 변곡점은 무조건 뚫고 지나가는 거야, 접선이. 보통 우리가 접선 하면 접하는 선이잖아. 선생님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어. 변곡점을 지나가는 접선은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야. 그럼 얘가 요거야, 요거. 도함수가 바로 요거다,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지점이야,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야? 플러스잖아, 이게.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잖아. 계속 증가 상태야. 근데 얘가 플러스 중에서도 얘가 지금 도함수인데 플러스 중에서도 얘가 가장 기울기가 작잖아. 여기라고. 무조건 변곡점은 최소 기울기야. 언제? 최고차가 양수일 때. 요 스토리를 자기 걸로 다 만들어야 돼. 자, 다시. 얘를 가지고 얘가 생각나야 되고 얘를 가지고 얘가 생각나야 돼. 그리고 이 최소 기울기 지점이 이 변곡점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미분 한 번 더 치면 이 지점이라는 거야. 즉 뭐야? 미분 2번 쳤을 때 0이 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외워야 돼. 미분 2번 쳤을 때 0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얘는 이 세 개 봐봐. 다 변곡점이 있어. 자, 얘는 최소 기울기. 얘도 최소 기울기. 얘도 최소 기울기.
도함수의 가장 최소 기울기가 뭐다? 변곡점이야. 근데 얘가 어디야? 얘는 0이야. 뚫고 지나가는 거고. 얘는 0보다 커. 약간 접선의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0보다 크게끔 뚫고 지나가는 거야. 요 정도 내용만 하면 3차함수야. 그런데 이 3차함수가 세 종류밖에 없다고 해서 이걸 갖다 놓고 저쪽은, 자, 중요한 얘기야? 저 끝에 있는 애는 무슨 막 새 실근을 갖고 얘는 뭐, 그런 실근을 안 갖고 막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자, 실근은 지금 우리가 그래프 선생님 여기 2개 지웠어? 뭐 때문에? 필기 때문에 지웠다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 방정식의 근을 논할 때는 방정식은 바로 얘란 말이야. 이게 x축과 만나는 애가 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자, 그래프를 압축해서 3개 그려볼게.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하고, 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하고 이렇게 있어. 얘네들한테 이 x축이라는 꼬챙이를 내가 어떻게 꼽느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자, 무슨 얘기했어? 내가 여기서 이 x축이라는 꼬챙이를 봐봐. 얘를 갖다, 얘네들은 이런 데 꽂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뭐야? 실근이 1개, 허근이 2개예요. 그러는 거야. 실근이 1개, 허근이 2개예요. 그러는 거야. 근데 얘는 어디를 꽂아도 얘는 실근 1개, 허근 2개야. 얘가 누군데?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그냥 실근 하나, 허근 2개라고. 근데 얘는 달라져. 자, 얘는 판별식이 0인 거야, 도함수가. 얘는 이런 데를 꼽잖아? 이런 데를 x축이 지나가? 그럼 실근이 1개야. 그런데 얘가 절묘하게 여기를 지나가. 여기 어디야? 변곡점. 만약에 x축이 여기를 지나가. 이렇게 변곡점을. 그럼 얘는 그 유명한 삼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지나가. 그러니까 얘는 2개 나눠야 돼. 요런 변곡점 이외. 즉 얘가 변곡점 이외의 지점에 누가 지나가? x축이 지나가면 얘는 마찬가지다. 실근 1개, 허근 2개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가는 x축이 여기를 관통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이 점이 삼중근이라고. 삼중근. 즉 여기가 만약에 알파다 그러면 뭐다? x-알파의 세제곱은 0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야. 이거. 얘는 누구랑 같은 거야? fx equal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와 같은 거지. 얘를 알파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0, 0,